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는지 궁금하네요. 어쩌다 아나베프티스트 시작한 지가 벌써 3주가 지났습니다. 네 번째 편을 찍고 있는데요. 오늘은 책을 소개하기는 할 텐데 조금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그룹을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후트라이트 사람들, 그 삶의 이야기. 이 후트라이트 발음하기가 쉽지 않고 또 저의 영어 발음이 현치 않아서 후트라이트, 허트라이트 뭐 이렇게 저렇게 발음을 많이 해보는데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후터라이트 사람들, 그 삶의 이야기 아주 조그만 책인데요. 메노나이트 아나베프티스트 학자 중에서 사회학자인가요? 존 호스테틀러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시리즈를 만드셨는데 아나베프티스트 중에서 여러 그룹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그룹을 몇 가지로 나누라 그러면 메노나이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미시가 있고요. 후트라이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그룹을 아주 짧은 책으로 잘 요약해 왔는데 그 책 중에 하나가 이 후트라이트 사람들입니다. 이 후트라이트 사람들 책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그 아나베프티스트 운동에 대해서 포괄적으로라도 개괄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아나베프티스트는 운동이고요. 메노나이트, 후트라이트, 아미시 이런 것은 교회 내지는 그룹을 이야기합니다.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제 처음 아나베프티스트라는 단어를 들었거나 메노나이트를 들은 사람들은 그게 뭔데? 이렇게 하고 질문을 자주 합니다. 그리고 막 헷갈려 해요. 저 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메노나이트를 몰몬이랑 뭐 헷갈려 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워낙 잘 알려지지 않은 그룹이라서, 그리고 이제 종교 그룹이라 그러면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리고 깊은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게 그거 같이 이제 들리기도 하는데, 예, 메노나이트하고 특히 그 가장 많이 알려진 단어가 아나베프티스트인데 아나베프티스트 메노나이트 어떻게 구분을 하지?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럴 때 제가 설명하는 방법은 메노나이트는 하나의 우산살이라면 아나베프티스트는 하나의 우산이다. 그래서 이제 우산으로서 이야기하는 건 운동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아나베프티스트라는 큰 운동의 우산 아래 여러 우산살인 그 그룹들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메노나이트, 하나는 후트라이트, 하나는 아미시, 하나는 브루더호프, 하나는 뭐 메노나이트 스위스 형제단,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룹들이 있잖아요. 뭐 그 중에서 이제 아미시는 원래 1600년대 말에 생겨난 그런 메노나이트 그룹 중에 하나여서 원래는 아미시 메노나이트였다가 길게 부르기 힘드니까 원래는 아미시 메노나이트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크리스찬 빼고 그 아미시 메노나이트 하다가 메노나이트도 빼고 그래서 지금 아미시로 이렇게 통칭되고 있죠. 그래서 이 책은 아나베프티스트 운동의 그룹 중에 하나인 후트라이트에 대한 책입니다. 이 후트라이트는 좀 특이한 그룹인데요. 후트라이트 당신들이 들으면 굉장히 싫어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독교 공산주의라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교회를 형성한 다음에 사도들의 말씀 듣는 일에 전무하는 그런 것을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기도하는데 열심을 내기도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에 힘쓰니라, 뭐 모이기를 힘쓰니라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몇 가지 조항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자기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서로 통용한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유무상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것을 네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네 것 내 것 없이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로서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게 됐다. 그래서 이 후트라이트들은 다른 말씀들도 많이 있지만 이제 그 말씀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그걸 실천에 옮긴 사람들이었어요. 실제로는 1530년경에 그러니까 1525년에 아나베프티스트 생겨났다 그랬잖아요. 1525년 1월 21일이 아나베프티스트가 생긴 그런 시작된 날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초창기부터 사실 이 후트라이트들이 모라비아 중심에서 이제 운동이 일어났죠. 실제로 이제 모라비아라는 그 지역에는요, 유럽에서 당시에 종교개혁 이래로 큰 박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 아나베프티스트들을 잡아들이라 그래서 고문도 행사하고 하다못해 고문을 받다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는데 여러 지역에서 고문을 받던 사람들 혹은 박해를 받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없으니까 신앙의 자유가 없으니까 이제 도망가기 시작해서 많이 모인 지역 중에 하나가 이제 모라비아라는 지역인데요. 그쪽에서 이제 생겨난 그룹이에요. 거기서 이 제이콥 후터라는 사람에 의해서 생겨난 그 그룹이 이제 후트라이트인데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이제 모자를 팔면서 여러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복음 사역자였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그 모라비아 지역에서 이제 어느 날 이제 외투를 이렇게 펼쳐놓고 가난한 사람을 이제 위해서 도와줘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들을 그 외투에다가 올려다 놓으면서 필요한 사람이 가지고 가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모티브가 돼서 그리고 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있는 유무상통이라는 그 말씀에 그 감동을 받아서 그럼 우리들이 한번 생활을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본인들의 재산을 나눠 쓰면서 사실은 이제 500년의 역사를 거쳐온 아주 귀한 기독교 공동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특징은 뭐냐면은요, 후트라이트들은 자기네들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서 이제 독일어를 지금까지도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공동체의 제1 언어로 독일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영어권에서는 영어도 쓰고 독일어도 쓰는데 이제 독일어를 이제 계속 가르치고 자체적으로 학교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12학년까지 운영하는 학교가 있어요. 근데 이분들의 특징은 아미시어하고의 특징은 이제 재산을 공유한다라는 특징도 있지만 아미시는 보통 8학년까지 그 기본 교육으로 삼고 공동체 학교를 운영해요. 근데 이 후트라이트는 그 아미시보다 좀 교육을 조금 더 받죠. 12학년까지 이제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실제적인 교육을 많이 합니다. 뭐 음악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뭐 다양한 교육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농업에 관련된 교육들, 그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국가 정부의 어떤 간섭도 받고 하기 때문에 네고시에이션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공교육을 조금 들여오기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그런 공교육은 아니고요. 정부에 등록이 되어서 정부의 간섭이 있는데 이제 네고시에이션 하는 것은 협상하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는 우리들이 공동체 내에서 수급한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뭐 같은 아나베프티스트 운동에 속해 있는 메노나이트 교사들을 파송해 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메노나이트 교사들이 가서 후트라이트 공동체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뭐 하는 이런 특이한 지점들이 좀 있고요. 또 아미시랑 굉장히 조금 다른 지점 중에 한 가지는 온갖 그 문명을 다 받아들입니다. 이 후트라이트는 그래서 단위 공동체로 살고 있어 그걸 컬러니라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자치구죠. 그러니까 스스로 한 단위별로 그 운영이 돼요. 우리가 이제 양봉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양봉의 그 통 하나를 컬러니라 그럽니다. 그 컬러니는 뭐냐면 그 벌 떼들이 한 단위로 모여서 사는 여왕벌 하나 단위로 모여 사는 그 하나를 자치구 내지는 컬러니라 그러는데 이 후트라이트도 그걸 컬러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후트라이트 커뮤니티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후트라이트 컬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컬러니들별로 이제 그 재정을 한 지갑을 사용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후트라이트 사람들 그 삶의 이야기를 번역을 했고 조금 더 이제 증보된 판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소개하기로 하고요. 요 기본적인 내용은 이 존 호스테틀러가 후트라이트들은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걸 간단하게 이제 소개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공동체 사람들에 대한 정의가 있고 이들이 갖고 있는 신념, 종교적인 신념과 삶의 모습을 종교적인 신념과 실천이라는 주제. 그리고 이제 브루더호프가 알려져 있는데요. 브루더호프는 사실 1920년 독일에서 시작이 됐어요. 근데 독일에서는 그때 나치 정부에 의해서 좀 간섭을 너무 많이 받아서 영국으로 가서 이제 영국에서 꽃을 피웠는데 1935년에 영국에서 아마 이제 브루더호프가 생겨나서 이제 독자적인 길을 갖게 됐는데 처음 기본 아이디어를 어디서 가지고 왔냐면 후트라이트에서 갖고 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브루더호프는 후트라이트에 비해서 조금 더 현대화된 뭐 그런 그룹이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브루더호프가 잠깐 소개되어 있는데 브루더호프는 사실 형제애라는 뜻의 독일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후트라이트 공동체의 기원과 이주에서 이제 역사가 소개되어 있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박해가 너무 심해서 이 공동체가 거의 사라질 뻔도 했어요. 그래서 한때는 19명인가 뭐 이렇게 아주 작은 그룹으로까지 줄어들었다가 이제 지금은 그 후대 때 이제 많이 또 이렇게 그 성장을 해서 지금은 이 컬러니 숫자 자체가 캐나다에 한 300개 정도, 미국에도 아마 150개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통계는 다음번에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후토라이트들이 이렇게 캐나다와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 특히 이제 미국에서 그 1, 2차 세계대전 때 원래 사우스 노스 다코타에 굉장히 많은 그 후토라이트들이 살고 있었는데 전쟁 평화주의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징집될 때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1918년에 많은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에 있었던 후토라이트들이 짐을 싸갖고 지금 그 위쪽인 캐나다로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마니토바 지역에 이제 정착을 하는데 몇 년 전에 18년이니까 한 6년 됐네요. 벌써 그 몇 년 전에 100주년이 됐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 정착한 최초의 그 캐나다에 정착한 후트라이트는 100년이라는 역사가 훨씬 넘어 있고요. 그래서 그 몇몇의 어떤 컬러니들이 정착하게 되면서 그 정착한 컬러니를 중심으로 해서 뭐 10년마다 20년마다 계속 그 도터 컬러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딸들, 그러니까 분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가를 하는 그런 방법도 굉장히 좀 재미있는데 분가를 해서 지금까지 한 300여 개의 그 후토라이트 컬러니가 캐나다에 이제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공동체 기원 이주 이런 것들을 읽다 보면 그 미국의 전쟁 상황 속에서 1, 2차 세계대전에 징집되지 않으려고 캐나다로 이주하게 된 거. 그리고 그 이전에는 이제 유럽에서 그 모라비아에서 모여서 시작된 이후로 어떻게 해서 프로시아라든지 아니면 뭐 요즘으로 얘기하면 우크라이나라든지 이런 지역으로 이주되는 그런 역사들이 있어요. 다 박해를 피해서 이제 이주를 하고 결국은 자유를 찾아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와서 정착하고 캐나다까지. 그리고 현재는 이제 캐나다하고 미국에 주로 있고요. 호주에도 아마 후트라이트 컬러니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본에도 이제 북해도 쪽에 오와 커뮤니티인가가 아마 있을 거예요. 이제 근데 그거는 지금 문을 닫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름대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들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후트라이트 공동체를 경험하고 싶어서 다녀오신 몇몇 커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여전히 소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농사를 주로 지으면서 살았는데 지금은 제조업도 하기도 하고 다양한 그 비즈니스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생산성이라든지 아니면 또 후트라이트 공동체에서 이제 여인들의 삶은 어떤지 제가 가보면 여지까지 본 것 중에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아름다운 마을이라 그럴까 평화로운 마을이랄까 뭐 그런 인상을 많이 받습니다. 작년에도 5월 달에 캐나다 마니토바의 주에 있는 뭐 공동체를 이제 방문하고 왔는데 거기도 가보면 이제 환대하고 공동체 식사도 같이 하고 하는데 여인들이 하는 일들은 이제 주로 아이들을 낳고 가정을 돌보는 일 그리고 이제 식당 주방 이런 일을 챙기는 일 그래서 빵 만든다든지 뭐 세탁을 한다든지 음식을 준비하는 거를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제 순번을 정해서 공동체에 여러 여인들이 있으니까 여러 가정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준비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찬송도 많이 부르고요. 그리고 이제 젊은 친구들이 그리고 아이들을 많이 낳으니까 각 가정마다 요즘에는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뭐 10명도 낳고 10명 내외를 낳는 것은 뭐 기본적인 사실이었는데 지금은 의사들의 자문을 구해서 한 엄마가 5명, 6명 정도 나면 엄마의 건강도 별로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적정선을 5명에서 6명 정도 자녀 낳는 걸 권장하고 있다고 최근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공동체를 이제 다니면서 보면 여인들이 일을 하는 것들은 그렇게 과중한 일은 하진 않아요. 뭐 그 채소를 가꾼다든지 채소밭을 가꾼다든지 그 딸기를 따러 간다든지 뭐 이렇게 토마토를 수확하러 가는 거 이런 것들은 뭐 어린 아이들부터 다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제 여인들의 삶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유치원에 보내지고 또 이후 그냥 그 마을 전체가 그냥 하나의 단위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모르는 아이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자유롭고 안전한 공간에서 어렸을 때부터 생활을 하고 있고 좀 제가 방문했을 때 인상 깊었던 거는 아이들이 놀이 활동을 할 때 그 놀이 자체가 이미 어렸을 때부터 책임을 지게 하고 또 일을 준비해 나가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포크레인을 가지고 놀으면 그냥 모션을 갖고 포크레인을 갖고 노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 맞는 조그만 포크레인을 직접 구동해보는 이런 것을 유치원부터 이제 그런 놀이 활동을 해요. 그래서 4살짜리 정도 아이가 그렇게 그 포크레인을 가지고 배우는 것을 이제 놀이로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굉장히 좀 인상 깊었고요. 제가 방문했던 그 컬러니 이름이 제임스밸리 컬러니인데 이 제임스밸리 컬러니는 마니토바주에 있는 그 일라이라는 그런 동네에 있어요.
그래서 4번 정도 분가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918년에 처음 둥지를 튼 이후로 한 4번 정도 분가를 한 것 같은데, 분가를 할 때 그 원칙도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누가 나갈 건가, 그러니까 오래됐다고 뭐 나이 많다고 뭐 우선권이 있는 게 아니라, 보통 정한 그 인원에 이르러서 분가를 하게 되면 정말 모든 사람이 짐을 싼답니다. 그리고 이제 리더를 결정을 해서 나가야 될, 분가를 해야 될 그 그룹이 두 그룹이 이제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반반 나눠지면은 투표로 해서 떠나기로 한 그 공동체와 남기로 한 공동체가 결정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누가 남을지 누가 떠날지, 그래서 내가 여기 오래 살았다 그래서 남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엄마 공동체에서 엄마 공동체가 남는 게 아니라 그런 구분 없이 정확하게 반반 나눠서 이제 그 분가를 준비하고, 마지막 날 이제 내일 만약에 분가하는 날이다. 그래서 이제 모임을 갖는다면 이제 투표에 의해서 결정된 대로 한 공동체는 남고 짐을 쌌다가 다시 풀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떠나게 되면 그 싼 짐을 가지고 그냥 떠나는 아주 굉장히 좀 합리적이면서 공평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분가하는 그런 공동체고요. 뭐 교육과 양육, 결혼과 가족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예술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담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거는 아밋이라든가 후트라이트는 순수 파인아트라 그러죠. 순수 예술을 그렇게 장려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 십계명과도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 하늘 아래 이제 형상을 만들지 말고 이제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진도 찍지 않죠. 저쪽이 특히나 그 아미시는 아예 절대 사진을 찍지 않고요. 이제 후트라이트는 가끔 사진들이 좀 나오기는 하는데 이렇게 본인들이 찍고 싶지 않다 그러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후트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조금 개방적이고 모든 문명을 다 받아들이는데, 핵심은 뭐냐면 공동체를 위해서 이것이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는가는 후트라이트나 아미시나 똑같이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아미시를 어떤 사람들은 문명을 거부한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미시들한테 물어보면 우리는 문명 절대로 거스른 적 없어. 그리고 우리는 문명을 받아들이기 전에 이것이 받아들이는 것이 공동체에게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는가, 공동체를 파괴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가 미치지 않는가를 생각할 뿐이지, 그래서 천천히 받아들일 뿐이지 우리는 거부한 적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후트라이트는 같은 질문하에 문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대학은 보내지 않지만 자녀들을 공동체가 필요하다면 가서 교육을 받고 와라. 꼭 졸업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졸업해서 라이센스가 필요하면 라이센스도 따와라. 이렇게 하고 다 지원을 공동체에서 하죠. 그리고 실제로 1년만큼 교육이 필요하면 1년만큼만 배우고 와서 충분히 작동 가능하면 쓸모 있으면 그 배운 것을 이제 적용하는데요. 아까 예술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이제 그 잠깐 샜는데, 예술을 파인아트를 하지 않는 이유를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우상 숭배 혹은 이런 거죠. 사진을 찍으면 사진에 있는 인물이 실물보다 좋게 나오고, 요즘에 뭐 뽀샵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이거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 나의 모습일 텐데 그것을 굳이 그렇게 비교해서 갖고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지 않는 그런 나름대로의 철학과 신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상생활에서 현장에 필요한 그런 것이 아니면 그 취미 활동으로 뭐 사진을 찍는다든지 뭔가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아주 기본적인 것들은 좀 하기는 해요. 근데 뭐 자수를 놓는다든지 이거는 직접 쓸모가 있잖아요. 뭐 퀼트를 만든다든지. 그러니까 퀼트가 막 발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용 예술은 발전을 하나 파인아트라고 얘기하는 우리의 어떤 미적 감각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만으로는 예술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후트라이트 책을 읽다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 도자기 기술이 기가 막히게 발전한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고관대작들이 또 그 귀부인들이 이 후트라이트들이 만든 그 파터리라 그러죠. 접시라든지 그 본차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후트라이트들 중에서 그 도공들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가서 이제 그 사람들 작품을 사거나 하기를 되게 좋아했대요. 그래요. 그만큼 실용 예술이 좀 발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어떤 진리인 것 같은데, 물을 이쪽으로 막으면 그 물이 거기서 차 있는 것뿐만 아니라 물이 다른 쪽으로 흐르거든요. 근데 이 후트라이트들의 예술이 실용 예술로 발전된 측면이 좀 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은 농사를 짓다 보니까 농경에 관련된 툴들 있잖아요.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고, 그래서 농기계류가
후트라이트에 의해서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페이턴트라 그러죠. 후트라이트에 의해서 특허를 받은 농기구들도 꽤 많다라고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 후트라이트 사람들 그 삶의 이야기는 짧은 책이지만 굉장히 좀 도전이 될 만한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뭐 이 땅에 있는 하늘나라처럼 뭐 다 좋은 것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여전히 인간적인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중에 하나는 끊임없는 외부의 도전들,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엄청난 노동의 양들, 또 그다음에 그 결혼을 할 때 있어서 이제 우생학적으로 보면 그 생물학적으로 보면 그 진이라 그러죠. 그 나름대로의 유전자가 좀 풍부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옛날로 얘기하면 종래 결혼을 해요. 그래서 후트라이트 내에서 결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이제 외부의 어떤 정보가 후트라이트 내에 들어왔을 때의 문명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들이. 그 문명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외부의 기술이 들어왔을 때에 공동체를 또 변화시킬 때에 그 문명과 문화가 이제 뒤섞일 때에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고민의 지점들이 있고 또 이제 청년들이 이제 사춘기를 지나면서 넓은 세상을 보아야 하는데 그 넓은 세상과 어떻게 계속적으로 교류를 해야 될 건지 얼마만큼 교류를 해야 될 건지 그리고 후트라이트 공동체에 남고자 원하지 않는 자녀들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들이 이제 또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 후트라이트 공동체의 이제 삶의 문제들 내지는 도전으로 다가와 있는데요. 어쨌든 저도 한때에 아내랑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 어쩌다가 아나베프티스가 되어서 또 어쩌다가 메노나이트가 되어서 메노나이트 목회도 하고 있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캐나다 삶이 꽤 괜찮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메노나이트로 산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그러면은 여러 아나베프티스 그룹 중에서 왜 굳이 메노나이트 해야 되지? 뭐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때 이제 너무나 이 후트라이트 삶이 좋아 보여서 거기 들어가서 살면 안 될까? 이런 고민을 한 적도 있어요.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어떤 답을 내렸냐면 지금 한국에 와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한국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그리고 한국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 이유는 또 있을 텐데 그게 뭐지? 라는 그런 질문을 하면서 우리는 그냥 가서 또 뭐 독일어를 배우고 이러지 말고 우리한테 주신 그 한국어를 쓰면서 우리 나름대로의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자. 그리고 이제 메노나이트에 대한 고마운 마음도 있고 메노나이트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제 좀 더 배움과 현실적으로 가장 가까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코리안 메노나이트를 계속 살아가고 있는데 코리안 아나베프티스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는 한때 고민을 했었던 나도 저기 가서 살아볼까 하는 그런 고민했던 그런 공동체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칠 텐데요. 지금 한국에는 후트라이트로부터 아이디어를 받아서 생겨난 브루드호프 공동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영월에 이제 둥지를 최근에 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로 교류할 필요도 있고 서로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장점과 단점을 보는 데 있어서 단점만 보는 사람이 있고 장점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나베프티스트들은 장점과 단점을 골고루 이야기하면서 이 책에서도 그 도전들이라는 그런 제호 아래서 후트라이트의 고민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편만 보지 말고 가능한 한 많은 스펙트럼의 어떤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굳이 뭐 그 메노나이트에서 메노나이트 장점만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조언도 듣고 그래서 더불어서 함께 성장하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좀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어쩌다 아나베프티스트 이제 4번째 소식을 마치고요.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